1959년 3월 4일 저녁 8시 10분경 언덕길을 내려오던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전복대를 가갔다. 그 장면을 목격한 유씨 운전자가 걱정되어 차 쪽으로 다가갔을 때 그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욱 믿을 수 없는 차 안의 기괴한 모습, 운전대를 비롯해 여기저기 핏자국과 심지어 피가 채 마르지도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주인 없는 피투성이 차량에 대한 차주를 확인했고 차주인 옥사장은 멀쩡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운전기사인 임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실제 임씨는 사고가 난 날 밤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오물이 섞인 진흙탕 구덩이에 버려진 그의 목에는 노끈이 걸려있고 뒤통수와 얼굴에는 칼에 찔릴 상처가 있었다. 차량 사고와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5에서 10km 떨어진 곳으로 누군가 임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뒤 자동차를 운전해서 이동하다 언덕 높은 위치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채 자동차를 버린 것이다. 범인이 잡히지 않자 경찰은 사고의 목격자인 유씨를 범인으로 둔갑시켜 신문을 했다고 한다. 이 일로 유씨는 다시는 어떤 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8월 17일 유력한 용의자라며 황씨가 잡혔다. 경찰은 전과 사범이며 탈영병이었던 황씨가 임씨를 포함한 2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그리고 황씨는 수사 과정에서 임씨를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10월 23일 첫 번째 재판에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졌다. 자백한 황씨가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의 진술로 사건을 뒤집어보니 사건 초기에 임씨를 공격한 무기가 예리한 칼날이었다가 황씨 검거 후에는 개머리판이 없는 소총이 흉기라고 이야기했고 지문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무언가 급조한 티가 났던 것이다. 황씨는 사건 당일 안면도에서 신라의 별이라는 연극에 참여했다고 진술했고 비록 전과 사범이긴 하나 사람을 죽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전과 사범 황씨가 수사를 받은 경험이 많아 복잡한 술수를 부린다며 사형을 구형하며 처벌을 원했다. 그러나 1960년 2월 2일 재판의 결과는 이러했다. 안면도에서 연극으로 소일하며 지내다 가끔 산속절에서 금품을 훔치는 형태의 범행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자동차를 탈취하는 범행은 확실히 성격이 다르며 과연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 할 수 있나. 결국 황씨는 임씨 살인과 유령 자동차 사건에서 진범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진흙구덩이에 던져진 임씨의 시신에는 1,400환이라는 돈이 그대로였다. 그 돈은 다음날 아침 아들을 만나 전해줄 쌀값이었다. 생계를 위해 집에 들어갈 여유도 없이 열심히 살았던 임씨. 그런 그를 도대체 누가 죽인 것일까?